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분간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우선 오늘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죠.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늘장 안에서는 전반적인 반도체주들 강세 흐름 이어졌고요. 그리고 로봇주들도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시장 속에서 어떤 테마와 어떤 공략주를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증시콜라텍과 50분간 함께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부터 공략주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시콜라텍은 여러분들께 앞으로 시장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방송인데요. 오늘도 두 가지 공략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공략주로 다음 주 시장에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 방송에서 공략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공략 주셨다고만 하면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요. 매주 수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익률표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매주 금요일마다 출연해 주시면서 꾸준하게 또 수익을 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매주 다양한 테마와 다양한 공략도 제시해 주시면서 이렇게 꾸준한 수익을 안겨다 주고 계시는데요. 칩스앤미디어라는 반도체 관련주로 두 차례 소개해 주시고 각각 6%, 17%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SL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관련주로 소개해 주시고 5%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MDS테크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11%라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방송 일자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한 달 동안 공략 주셨던 종목들이 모두 다 수익입니다. 적든 많든 어떤 공략주를 공략 주셨든 모든 종목들이 다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상승 나오는 종목만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공략주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면요.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의 공략주 바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실 오치열 전문가님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의 오치열입니다. 요새 또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좀 어영부영한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증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3% 빠지면 5%씩 오르고 이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숨고르기 장세다. 오늘 숨고르기 장세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글도 올라오고 기사도 올라오고 하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왜 항상 숨만 고르고 있나? 언제쯤 뛸까? 이런 조금 걱정과 불안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5년 1월 달이 끝나고 본격적인 상반기 제대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반기 중에서 어떤 섹터, 어떤 녀석들이 상승 나올 것인지 제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국내 증시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미국 증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런데 요새 조금 희망적인 생각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저점 구간을 많이 눌린 상태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 구간을 잘 다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활기가 조금씩 도는 것 같은. 왜냐하면은 그 외국인들에 대한 그 리스크도 국내 증시가 12월 달에 또 크나큰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무슨 이슈였더라? 그 비상계엄 이슈 이런 것들 좀 있으면서 굉장히 불안한. 야, 대한민국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야, 남한 북한 또 전쟁 터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불안감에 그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약간 관망세가 굉장히 짙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 내성이 생기면서 굉장히 다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750선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씩 8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미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식장 덮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저점 구간에서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뭔지 하나둘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전반적인 시황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상승 나올 종목을 또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매주 여러분들께 상승 나오는 종목 챙겨다 주시는 만큼 오늘 공략주도 많이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략주에 대한 정보 그리고 더욱더 자세한 시황을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 중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의 공략주 바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네.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 보니까 매주 수익이 또 나고 있더라고요. 이거 사실 제가 뭐 말씀드리기 약간 민망할 정도로 네. 아쉬운 상승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수익률 자체가 너무 짜잘해요. 그래도 이 시장에서 오른 게 어딥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플러스라는 거에 의의를 두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사실 옛날 종목들 가지고 오면은 수익률이 상당히 높지만 진짜 다 지금 보시면 1월 달 다 1월 달이에요. 다 1월 달. 1월이에요. 다 1월인데 그렇게 보면은 오철 이 양반이 종목을 낸 것마다 종목을 보고 있는 것마다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 1월 24일 날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20% 정도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가지고 온 뭐 제로투세븐, MD스테크, 선암, SL 이런 녀석들 그리고 뉴플렉스까지도 이런 녀석들은 아직 출발을 안 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계셔서 한 30% 정도의 상승률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막 올라오는 장입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거의 뭐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코스닥 코스피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면 큰 상승, 지금에서는 뭐 1회 자리, 뭐 10회 자리 아주 소소한 그런 상승률이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시다 보면은 한 50%, 60%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고 짚어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방송 공략주 리뷰도 도와주셨는데요. 최근 저희 방송에서 공략 주시기만 하면 상승이 나오곤 했습니다. 매주 수익을 내주고 계시는데요. 우선 1월 한 달 동안만 공략주들이 모두 다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MD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11%, 칩스앤미디어는 가장 최근 방송에서 소개해 주시고 1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주 수익을 안겨다 주셨는데 굉장히 겸손하시게도 아직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 역시나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이외에도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공략주 저희 생방송과 함께 해주시면서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의 공략주 바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공략주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네. 첫 번째 일부 종목 먼저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게 뭐 제가 항상 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일부 종목을 뭐 네. 그냥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2025년도에 안 오르면 큰일 난다. 왜요? 왜냐하면은 2025년도가 올 상반기 완전 초에 거의 뭐 1월 1일 이때를 전후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뭐 엔비디아에서도 그렇고 뭐 많은 대기업들이 네.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휴머노이드 어. 로봇. 계속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심지어 엔비디아에서 그래픽 만드는 회사에서는 갑자기 뒤에 로봇들을 도열시켜 놓고 거기서 막 연설을 하질 않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지금 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 중국과의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는
트럼프가 그 마가잖아요. 마가 그 아메리카를 다시 한번 세우겠다. 큰 거대한 아메리카를 세우겠다. 뭐 이런 양반인데 그런데 이제 또 중국에서도 역시나 휴머노이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휴머노이드라든지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자율이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봇 관련 기업들이 크게 싸울 겁니다. 뭐 거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박터지는 파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지금 현재는 또 4차 산업혁명을 진행 중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이 로봇 관련주가 제가 봤을 때는 올해에는 반드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의 꽃이라고 제가 로봇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로봇 중국이 미친 듯이 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든지 뭐 중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자면 1부, 2부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중국 이야기 할 거예요. 미국 이야기는 워낙 다들 아세요. 다들 뭐 지금 이제 뭐 전쟁 터져가지고 뭐 지금 줄이 싸울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들 아시기 때문에 중국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건데 중국 오마크라는 그 로봇 기업이 있죠. 로봇 기업과 그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일부 종목이 또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로서 오늘 진짜 아쉽지만 급등을 했어요. 이미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을 해서 이거를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더 갈 것이다. 무조건 더 간다라는 생각이 제가 일부 종목으로 가져오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산업용 뭐 물류 로봇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뭐 중국 쪽에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들과 스타트업도 그렇고 기업 관련 뭐 좀 큰 기업들과 계속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저저번 달이었나? 그때도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주가에 대해서 약간 그 긍정적인 신호탄들이 조금씩 쏘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휴머노이드라든지 자율 이동 로봇에 대한 경쟁력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중화권 쪽의 입지나 이런 것들이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쪽은 사실 먹고 있는 그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만큼만 떼 먹어도 시가총액이 막 2배, 3배, 뭐 4배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제 참 대단한 게 벌써 몇 년 전 한 2, 3, 4년 된 것 같은데 예전에 뭐 택배를 뭐 드론으로 한다, 뭐 배달 같은 거를 뭐 배송 이런 것들을 뭐 이동 로봇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몇 년 전에 어디 뭐 충청도였나 뭐 경기도였나 그쪽에서 시범으로 운행을 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뭐 곧 되겠다 했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벌써 한 그 이야기가 나온 게 한 2년은 훨씬 더 된 것 같은데 이제 비마트에서도 이번 달 말부터 올해 말이 아닙니다. 이번 달 말부터 그 로봇으로 배달을 진행을 한다. 뭐 그런 관련주로 해가지고 로봇 관련주 뭐 굉장히 많습니다. 땡땡 로봇, 땡땡 로봇, 땡땡 로봇 해가지고 3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땡땡 땡땡땡땡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 관련주들에서 초점을 다지고 아름답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로봇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매력적인 녀석을 제가 가지고 와서 일부 종목으로 가지고 온 이유는 중화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늘 상승 많이 나왔지만 아쉽지만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일단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부 종목은 로봇 관련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로봇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샘 올트먼부터 삼성전자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로봇주 안에서도 이 중국 기업과 MOU를 체결한 기업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다소 아쉽게도 오늘장에서 이미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정확한 전략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로봇과 관련해서는 올해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오늘 일부 종목을 많이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함께 하시는 방법 바로 QR코드입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의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가격 전략까지 모두 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주들 굉장히 시장에 많지만 오늘 준비해 주신 로봇주는 특히나 중화권과 관련 있는 로봇 관련주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휴머노이드와 자율 이동 로봇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이미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격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로봇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로봇 쪽 사실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는 한데 이미 시장에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봐야 되는 거죠. 로봇은 사실 실생활에 생길 겁니다. 네. 앵커님도 나중에는 뭐 그 청소도 그렇고 설거지도 오. 그렇고 빨래도 그렇고 나중에 로봇 시킬 거예요. 네. 이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냥 왜냐하면은 미래에 로봇에게 잡일을 다 시키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매주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야기 듣는다고 저 양반 이상한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몇 년 전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시대가 올까 한 몇십 년 남았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자,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도 올해부터 휴머노이드 시장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성장을 하는데 이 휴머노이드 시장을 올해부터 약 380억 달러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예전에는 없었지만 휴머노이드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지금 또 보시면은 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그런 또 기업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또 만들고 뭐 그 장난감이 아니라 그 애완견 로봇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미국에서 만들면은 1억 원에 팔거든요. 한화 한 1억 원에 파는데 거기서 만들면 한 2천만 원에 팝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쪽의 파이를 먹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앵커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아니 로봇 시장이 요새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네. 지금 더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멀리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은 시작도 안 했어요. 오. 시작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시장은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또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바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이번에 그 오마크라는 그 중국 쪽에 뭐 물류랑 휴머노이드랑 이런 걸 좀 로봇 쪽으로 그 관심이 많은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크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힌트 다 나왔어요. 제가 이거 사진에서 약간 가릴까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 보시는 그래요? 분들 다 아셔라 이렇게 오. 하고 좀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뭐 오마크도 있고 그 옆에 뭐 한글로 EQ셀도 있고 옆에 뭐 휴림 로봇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 그 위쪽에 또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파트너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글자가 써져 있는데 뭐 제가 오마크를 가지고 왔는지 EQ셀을 가지고 왔는지 휴림 로봇을 가지고 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자 여기 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쨌든 오마크와 그러니까 EQ셀과 제가 가지고 온 기업과 그 오마크랑 같이 MOU를 체결을 하는데 이 MOU 체결을 왜 하냐?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이 원래는 그 스마트 그 물류 공장 로봇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만드는데 굉장히 필수적이고 물류랑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마크랑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상태이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그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또 재밌는 거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중국이 지금 네. 미쳤습니다. 미쳐 중국이요? 날뛰고 있어요. 딥시크. 그것도 그렇죠. 딥시크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온 것 같지? 네. 어쨌든 자 지금 그 보시면은 또 이제 다음 그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그 슬라이드가 있는데 CCTV. 와, CCTV 다들 아시죠? 중국 그 중앙방송인데 지금 보시면은 로봇이 춤을 춥니다. 네. 로봇이 춤을 춰요. 이게 지금 춘절에 잠깐만요.
갈라쇼 춘환이라는 걸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걸 외우질 못. 전통 무용 뉴양거. 중국의 뉴양거. 전통 무용이랍니다. 네. 저는 잘 몰랐지만 전통 무용으로 뉴양거라고 해요. 막 손수건 던져가지고 잡고 막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로봇 16대랑 그 전통 무용수 16명과 32개의 그거죠. 무용수죠. 그런데 32명이서 같이 춤을 춥니다. 같이 오. 춤을 추고 갈라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수건을 집어 던지고 사람이 탁 잡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네. 로봇이 집어 던지고 로봇이 잡아요. 오. 이제 기술력 자체가 거의 완벽에 이르렀지 않았나. 조금만 더 있으면은 뭐 옆에서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딱 퇴근해가 딱 집에 오면은 뜨심을 받아 넣고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대가 올 것이다. 사실상 그 중국 춘절에서 이런 것들 유양거라는 그 갈라쇼 하면서 춘안 그 축제를 연 이유는 제가 좀 봤을 때 이제 미국 측에 휴머노이드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이번에 휴머노이드 쪽 시장 확대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하기 위함. 오.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를 판매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선전을 하기 위한 역할을 굉장히 크게 수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게 뭐냐면은 제가 가지고 온 일부 종목이 땡땡 로봇이라는 기업이 이 기업이 중국 쪽과 이미 발을 담고 한 배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이슈가 뜨면은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공략주에 대한 소개 진행해 주셨는데요. 로봇주 안에서도 스마트 팩토리도 담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다루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술력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이슈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중국의 이 로봇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중화권을 수혜도 받을 수 있는 로봇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이 로봇 쪽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 로봇주들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더 크게 갈 수 있는 더 많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로봇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일부 종목 많이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 사실 힌트를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면 바로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바로 QR코드입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비춰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문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 로봇주 바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중화권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전문가님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네. 지금 트럼프가 중국과 또 관세 전쟁 중이잖아요. 이 부분이 살짝 우려가 되는데 영향이 없을까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영향이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가 네. 없지만 중국에서 다른 그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그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과 당연히 관련이 있고 하지만 얘네들에게 납품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들에 대한 매출에 대한 영향이 직접적인 타격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중국 기업은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기업이 중국에다가 납품을 하고 뭐 물론 중국과 조금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메리트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사실상 뭐 미국 쪽에다가 발 담궈 가지고 하면 더 좋겠지만 네. 우리는 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중국을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 좀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하면은
수출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밀접합니다. 중국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과 훨씬 더 가깝고 손을 많이 잡고 있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손을 더 많이 뻗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이 크게 올라오기도 했고 향후 더 크게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따른 뭐 관세에 따른 그런 큰 리스크 자체는 뭐 이 기업이 전반적인 수출량, 뭐 매출량이 다 중국 쪽에 그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님께서 아까 딥시크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재밌는 게 네. 그 챗 GPT가 챗 GPT를 만들면서 처음 그 초기 개발 비용이 뭐 한 뭐 몇 조 원이다 몇 조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말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딥시크가 이번에 뭐 R1이랑 뭐 V2랑 뭐 하여튼 뭐 버전이 계속 있잖아요. 버전이 있는데 이거를 만들면서 챗 GPT의 개발비보다 10%밖에 안 썼다라고 합니다. 한 5%에서 10%밖에 안 썼다라고 하는데, 이 요새 좀 딥시크가 중화권의 그 지수를 끌어올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메리트 자체가 거의 개발비는 한 10%밖에 안 썼는데 성능 자체는 챗 GPT에 버금간다. 지금 저도 몇 네. 개월 동안 챗 GPT 안 쓰다가 다시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 이제 좀 체크를 해보려고 사용을 해봤는데 몇 개월 만에 엄청 똑똑해졌더라고요. 그래요? 훨씬 똑똑해져. 예전에는 무슨 말을 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 착각했습니다 막 하면서 막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거의 뭐 똑똑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좀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리고 오. 대화하는 것도 이렇게 말을 주고받잖아요. 네. 굉장히 똑똑해져가지고 와, 실질적으로 굉장히 괜찮아졌다. 사실 제가 딥시크는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딥시크도 이거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까지 기술력이 올라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중국 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중국 쪽의 기술력이 적은 비용으로 큰 효율을 내는 어마어마한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과 어느 정도 손을 잡은 이 기업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정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종목이 로봇주 안에서도 중화권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우려가 됐었는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는 지금 한국 기업인데다가 매출 비중이 중국 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로봇주들이 상승 나올 때 함께 크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염려하지 마시고 일부 종목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스마트 팩토리와 휴머노이드 이 두 가지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굉장히 많은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또 큰 상승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주 안에서도 오늘 딱 한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공략주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와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비춰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이제 생방송 20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20분 안에 입장해 주시고 로봇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지금 로봇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네. 이 배달 로봇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작년부터 로봇이 배달을 한다라고 소리를 들었었는데 실제로 하는 건 못 봤거든요. 저도 하는 건 못 봤는데 일단은 비마트 측에서 이야기를 한 게 네. 그 서울 쪽에, 특히 이제 강남 쪽에서 먼저 시범 운행을 이번 달 말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오.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상반기 중으로 서울 전체 지역까지 네. 확대를 해가지고 최대한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재밌는 게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시범을 진행을 했어요. 네.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발로 차고 안에 내용물 끄집어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야, 이게 불가능한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옆에 로봇이 지나가면은 야, 저거 빨리 끄집어내자. 그쪽 그 안에 내용물 끄집어내서 우리가 먹자. 이런 생각보다 야, 신기하네. 이렇게 지나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비마트에서 그런 진행을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쿠팡 측에서도 이런 관련 네.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 뭐 배달 로봇이라든지 자율 이동 로봇, 요새 뭐 새로운 또 이름이 뭐 붙었어요. 예전부터 있었나? AMR이었나? 하여튼 뭐 잠시 제가 써놨었는데 AMR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로봇이라고 이 이름을 붙여놓고 오토노마우스 모바일 로봇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지금 오. 보시면은 아유 귀여워요. 아주 귀엽고 눈도 껌뻑껌뻑 하는 것 배달 같은데 로봇인가요? 신기하죠. 네. 배달 로봇인데 이렇게 가가지고 배달을 딱 해줍니다. 네. 해주면은 사실상 그 인력에 대한 그 인력비도 절감이 되고 로봇은 또 24시간 굴릴 수 그쵸? 있잖아요. 네. 전기만 충전을 하면은 계속해서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일부 종목이 로봇 관련주, 스마트 팩토리, 휴머노이드, 그리고 자율 이동 로봇 이런 관련주이기 때문에 나중에 비마트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또 한 번 주가가 뜰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한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것만 기다리셔도 여러분들이 못해도 한 20% 이상 상승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지금 한번 보고 넘어가자면 네. 자, 이 기업이 차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기업적으로도 조금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로봇 관련주들은 로봇 사업을 크게 확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적자가 한 300억씩은 많이 다 찍힙니다. 매년마다 한 300억, 한 많으면 한 1000억, 2000억 이렇게도 찍히는데 이 기업은 그래도 조금씩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은 한 13,000원까지도 갔었거든요. 네. 지금 한 19,000원, 19,000원 죄송합니다. 1,900원, 1,900원까지 쭉 떨어지면서 야 이거 그 주가가 그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도 많이 생겼었어요. 많이 생겼었는데 이번엔 약간 유의미한 거래량이 트이면서 중국 쪽과 손도 잡으면서 이거 차트 보시면서 느끼는 게 이거 완전 저점 같은데 이거 조금씩 모아가면은 약간 리스크 관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점 구간 1,000원만 안 깨면 됩니다. 네, 1,000원만 지지만 네. 잘 해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기에도 단기적으로 봐도 한 3,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 수익 구간을 못해도 한 40%에서 50% 요 정도만 잡으셔도 굉장히 나이스하지 않을까. 그럼 3,000원까지는 스무스하게 가고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언제 팔아야 되냐. 비중을 조금씩 덜면서 더 큰 목표 주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에서 하나 둘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이 차트 보면서 야 이제 거래량 많이 텄네. 이제 올라가겠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철 이양반아 종목 뭐냐 하고 물어보시면 제가 하나 둘 시원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일부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도 도와주셨습니다. 1,000원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상승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3,000원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일부 종목 로봇주 안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이슈가 있습니다. 로봇과 관련해서 비마트에서 앞으로 이달 말부터 배달 로봇을 시범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다시금 로봇주들이 또 강세 흐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로봇주를 많이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좋은 자리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일부 종목 많이들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 저희 콜라텍 게시판에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살펴보시고 저게 어떤 종목일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비춰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 공략주 바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2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공략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최근 방송에서 공략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 1월 한 달 동안 모두 다 수익입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최근에 공략 주셨던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 17%, 6%의 각각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 자율주행 관련주로 SL 소개해 주시고 5%의 수익률, 그리고 MDS테크는 11%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하실 점이 바로 방송일자입니다.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매주 2가지 공략 주식 제공해 드렸는데 매주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 소개해 주시면서 매주 수익을 챙겨다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2가지 공략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일부 종목을 이미 소개해드렸고 이제 2부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2가지 공략주에 대한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비춰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의 공략주 바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부 종목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전문가님, 2부 종목은 어떤 테마 집중하고 계실까요? 자,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1부 종목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부 종목도 뭐 4차 산업혁명의 꽃, 로봇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누리고 싶은 그 많은 운전자들이 염원하던 그것, 바로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지금 일단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기업들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유럽, 독일 쪽에서도 그렇고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자율주행차의 그 파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상 테슬라는 전기차로 시작을 했지만 그 전기차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면서 안드로이드처럼 뭔가 전자기기가 됐다 이러면서 자율주행 쪽 시장까지 같이 먹어버린 케이스이지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기업들도 따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전기차 시장을 확대를 하는데 이 전기차 시장 전기차 시대로 확대를 하면서 전장 그 내장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반도체가 10배 가까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전장 제품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율주행 차를 같이 만들어 버리자 해가지고 전기차 출시를 하면서 많은 그 보통 최소한의 그 운전자 보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걸 조금 한 단계 더 강화를 해가지고 자율주행차를 만들어 버리자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5년도 1년 동안에는 정말 많은 새로운 자율주행 차들이 출시가 될 텐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차 파이 전쟁을 진행을 하고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차 파이 전쟁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현대기아차. 현대기아차 외에 또 우리나라 물론 다른 기업도 있죠. 뭐 쌍용차도 있고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사실상 큰 주축을 가지고 자율주행차의 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중국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BYD가 비아디라고 하죠. 비아디가 우리나라 국내 아토3를 출시를 합니다. 아토3를 수출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또 지났습니다. 한 2주 만에 한 1,800대 정정해야 돼요. 일주일 만에 1,000대 사전 계약을 했고 2주 만에 1,800대 사전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일주일 만에 한 800대가 늘어났습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야, 그러면은 국내 차들 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걱정도 좀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워낙에 그 약간 중국 쪽의 제품들이 안 좋다. 네. 야, 이거 차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도 인식이 좀 있죠. 그렇죠. 인식이 네. 좀 있긴 하지만 일단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나와 봐야 알 것 같지만 뭐 많은 딜러들이
굉장히 좀 가성비로 잘 뽑혔다. 오. 이 차가 출고가가 3천만 원 초반대입니다. 한 3,100만 원 정도 하는데 네. SUV 치고는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이고 저렴한 가격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보조금을 한 150에서 200 받아요. 그러면은 SUV를 2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가성비의 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네. 재밌는 사실을 알아봤는데 이 중국에서 비아디를 거의 우리나라를 거의 그 조금 시험 삼아서 발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동남아 GDP라든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그 필리핀이라든지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잖아요. 네. 낮은데 그런데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비아디를 파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더 저렴하게 팝니다. 오. 더 저렴하게 팔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다가 미친 듯이 한 팔아보고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키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에서는 개선할 인식이 없어요. 왜냐? 네. 좋으니까. 애초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일 제품 아니면 우리나라 그쵸.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제품의 차량을 비아디가 한번 섭렵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조금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의 제품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좋은데 제가 2부 종목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야 비아디 주식 사라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비아디 뭐 좋지만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완성차 업체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 완성차 업체에다가 그 핵심 기술들, 부품들을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잡아야 된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가 주 고객입니다. 오. 현대기아차 당연히 주 고객이죠. 당연히 주 고객이고 그리고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요런 데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제너럴모터스 요런 데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뭘 납품을 하냐면 자동차 램프라든지 요새 자동차 기어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어봉 예전에 이렇게 막 스틱 막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다이얼식이죠. 다이얼로 돌려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중국 쪽에다가도 납품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이 기업도 약간 중국 쪽과 얽히고 설켜가지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부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합니다. 지금 자율주행차 파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서 지금 자율주행차를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BYD도 언급해 주셨죠. BYD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아토3라는 자동차를 출시하는데 지금 사전 예약만 일주일 만에 1,800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을 섭렵해 보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이 완성차 업체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현대 기아차가 주 고객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상승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부 종목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주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자율주행주 굉장히 시장에 많습니다. 이 많은 자율주행 관련주들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시는 이 종목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 방송 시간 딱 5분 남았으니까요. 5분 안에 입장해 주시고 두 가지 공략주 모두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자율주행 관련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자율주행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우리 인류는 네. 자 갑자기 깊게 들어가죠. 네.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네. 인류의 과학 기술 발전이 언제 멈추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지금도 이제 충분하게 그 과학의 혜택을 누리면서 수혜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살면서 이거 조금 불편하다, 이거 조금 힘들다라는 게 없어질 때까지 과학 발전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계속 이루어질 건데 올해부터
급격하게 바뀐다라는 게 제가 자율주행차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사실 테슬라가 나온 이 시점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솔직히 이제 테슬라 또 이제 몰아보고 재밌더라고요. 테슬라는 무슨 뭐 놀이기구 탄 그런 느낌인데 네. 재밌는데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 현대차도 뭔가를 하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엔비디아와 손을 잡아버렸어요. 오. 야, 엔비디아와 그 그래픽 만드는 컴퓨터 부품 업체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 야 컴퓨터 부품 업체 아니냐 했었는데 이제 전 세계에 아주 대단한 기업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그래픽을 만들던 그런 기업인데 그래픽 기술력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제는 그 핵심 기술력들, AI 기술력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AI 그 처리를 할 때 필요한 그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해 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정말 대단합니다. 자율주행에서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활용한 현대차 자율주행 개발과 검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합쳐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는 너무 유명한 AI 기업이에요. AI 기업인데 뭐 그 부품 기업이죠. 부품 기업인데 그런데 이게 현대차와 합쳐진다? AI와 자동차가 합쳐진다?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율주행차. 이거밖에 없고 그리고 AI와 로봇 쪽 분야에서도 큰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대차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엔비디아와 현대차가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강점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테슬라보다 우리 현대차가 좀 떠들어지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력.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디자인 현대차가 세계 1위입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 좋은 기업들 많이 있긴 하지만 뭐 좋은 차들 많죠. 포르쉐도 아주 예쁘게 뽑아내지만 하지만 뭐 중저가라든지 뭐 프리미엄 세단 이런 라인들 다 총 틀어가지고 했을 때 우리나라 뭐 저가형 차량들 야 제일 저렴하다라고 하는 거 뭐 아반떼 그 소나타 요런 라인들도 굉장히 비싸고 디자인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AI 기술력 자율주행까지 합쳐진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테슬라의 파일을 굉장히 뿜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없어가지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차트를 좀 보겠는데 자 지금 차트가 과거에 한 5만 원 가까이 올라갔었어요. 최근에 비교적 최근이죠. 한 5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데 지금 벌써 한 3만 원대로 쭉 떨어졌죠. 3만 원대로 떨어졌는데 재밌는 게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저점 구간을 한 단계 밟아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 매물대를 어느 정도 조금씩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로 가져가셔도 좋고요. 네. 현대차가 뭐 신제품을 출시를 한다. AOI와 그 엔비디아와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 빵빵 튈 거지만 이거 그냥 가지고 가셔가지고 편안하게 뭐 한 1, 2년 들고 가시면은 상승률이 100개짜리로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장기전으로 가져가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부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증시 콜라텍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